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친연방정부 성향의 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발을 맞추기도 하고 또는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며 이민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전국 42개 주의회는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133개의 새로운 이민 관련 주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정책에 맞서는 주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연방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주법을 만드는 주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힐은 각 주들이 제각각 이민 관련 주법들을 제정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데니스 네바다주 상원 의원은 주 의회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6개 주들은 이민자 보호와 관련된 주법을 제정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반기를 든 반면 조지아,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시피 주 등은 연방정부 정책에 발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콜로라도 주 의회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난민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사우스 다코타주는 주정부 복지기관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무 능력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의 문은 점점 좁아집니다. 반면 미국 사회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의 이민은 대폭 확대됩니다. 9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특히 사순위가 대폭 후퇴했습니다. 9일 연방국무부는 가족이민 4순위가 2년 이상 대폭 후퇴하고 반면 취업이민 2순위가 9개월이나 앞당겨진 9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자 미혼자녀에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는 2010년 5월 1일로 지난달 2010년 12월 22일보다 7개월 3주가 늦추어졌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은 무려 2년 4개월이나 늦어졌고 2비와 3순위도 전달에 이어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다만 이 A순위는 2015년 10월 1일로 지난달 2015년 9월 22일보다 2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8월 문호에서 무려 2년 3개월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 2순위는 영주권 판정 일자가 전달보다 9개월 진전됐습니다.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취업 2순위 영주권 판정 일자가 다시 전면 오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 1, 4, 5순위가 모두 오픈됐고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판정 일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 역시 2순위를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맨해튼 진입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일반 차량만이 아닌 모든 콜택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신년 연설에서 뉴욕시 교통 혼잡세 신설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주의회 차원의 논의에 그쳤던 뉴욕시 교통 혼잡세 방안이 주지사의 검토를 거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번 교통 혼잡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상을 일반 차량으로만 국한해 논의했던 전 블룸버그 시장 시절과 달리 우버와 같은 콜택시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맨해튼 차량 진입을 제한해 교통 혼잡 문제도 해결하고 공기 오염 등의 환경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낙후된 전철 시스템 보수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대립 국면이 불거지면서 이번 혼잡세 신설은 MTA의 재원 마련의 한 방안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세는 시민단체 무브 뉴욕이 처음 제안한 방안으로 현재 무료 통행 하고 있는 이스트리버 4개 교량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대신 외곽보로 교량 통행료는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 7일 드블라지오 시장도 전철 업그레이드 비용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1년 전에 상정됐던 혼잡세 신설 방안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단순 경범 티켓 64만여 장이 일괄 기각 처리됐습니다. 경범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추방 등의 공포에서 해방될 전망입니다.
9일 스테튼 아일랜드를 제외한 뉴욕시 내개버러 검찰은 노상방뇨나 전철 무임승차 등 경범 티켓 64만 4,494장을 전격 기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동시에 60만여 장의 티켓이 기각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티켓들은 발부된 지 10년 이상이 된 낮은 수위의 경범 티켓입니다.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맨해튼 검사장은 이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렌트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추방 공포에 떠는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가장 많은 24만 472건을 기각 처리했으며 브루클린 검찰은 14만 3,532건, 브롱스 검찰 15만 9,394건, 퀸즈 검찰이 10만 1,096건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경범자 체포보다는 중범죄 단속과 체포에 주력하며 법원의 계류 중인 티켓 수도 크게 줄여 법원 업무 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6월부터 형사제도 개혁 조례를 시행해 심야 공원 출입이나 노상 방뇨 같은 단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자격이 충분한 노인이 정보가 부족해 푸드스탬프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니어 센터에서도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일 시니어 센터에서도 저소득층 식품 지원 스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시정부는 자격이 되는 노인들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신청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스냅 프로그램은 월 소득이 $1,736 이하인 부부의 경우 $357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120일 이후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우버 등과 같은 차량 공유 업체 기사에 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과 학교 및 공원 인근 건널목 카운트다운, 보행자 신호 등 의무 설치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외 모든 운동시설에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도록 한 조례안과 미니미터 설치 10일 전 통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브롱스에서 70대 노인이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시니어 세이프 캠페인을 펼칩니다. 9일 뉴욕시 경찰은 할렘의 한 커뮤니티를 방문해 노인들에게 알람 장치가 장착된 팔찌와 범죄 예방 전단지, 위조가 불가능한 펜 등 범죄 예방 패키지를 배포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노인을 타겟으로 한 범죄에 대한 예방 캠페인입니다. 이날 본격적으로 런칭한 시니어 세이프 캠페인은 뉴욕시 노인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등지에서 잇따라 펼쳐지며 한인 노인센터 방문 캠페인도 9월 초부터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람 팔찌는 착용하면 노인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 소리의 경고음이 터져나와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경고음을 듣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으며 범인들을 쫓아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위조 불가능한 펜은 노인들의 신분 도용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조앤 제플 NYPD 대민 담당국장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람 팔찌는 2만 개가 제작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 스스로도 범죄 예방 지침을 숙지해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말 것과 가급적 외출 시간을 낮 시간대로 하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게 좋다는 조언입니다. 뉴욕시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시정부의 금연 정책이 시행됩니다. 뉴욕시 최저 담배 가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2 50센트가 올라 한 갑당 $13가 됩니다. 8일 시의회 보건위에서 가결된 담배값 인상 조례안이 9일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도 가결됐습니다. 코리 존슨 시의원이 상정한 이 조례안은 담배 한 갑당 소매 가격 하한선을 $13로 인상하고 시가, 물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에 10%의 담배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조례안은 뉴욕시장의 서명을 남겨놓았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앞서
뉴욕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흔적은 담배 회사들이라며 금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세수 100만 달러는 서민 아파트 건립기금으로 지원되고 뉴욕시 성인 흡연율은 2020년까지 최대 16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또 약국 또는 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소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과 담배 라이센스 수수료를 인상하고 라이센스 수는 10년 사이 현재 절반으로 대폭 줄이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전자담배 소매업자들에게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뉴욕시 담배 가격이 연내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물주의 횡포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를 괴롭히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19일 총 18개로 구성된 세입자 보호 패키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시 빌딩국 내에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 마련하고 세입자들의 건물주에 대한 신고 응답을 전담하는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주는 시 당국의 허가 없이 각종 불법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고 있는 건물주는 주택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은 뒤 렌트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거나 세입자를 방문하는 건물주의 괴롭힘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밖에 세입자에 대한 횡포 혐의로 고소된 건물주가 패소할 경우 $1,000의 손해배상금과 세입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헬렌 로젠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법 위반에 따른 법원의 퇴거 명령이 필요하며 퇴거 명령을 받은 후에도 건물주의 협박이나 직접적인 행동, 수도, 전기를 끊는 행동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체류 신분을 빌미로 세입자에 대한 횡포를 일삼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렌데일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어젯밤 8시 40분쯤 2900블럭 몬트로즈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 주차장에서 67세 오 혜순 씨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는 오 씨를 총으로 쏜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추정되며 오 씨의 퇴근길을 노려 아파트 주차장으로 따라가 강도 범죄를 저지르려다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글렌데일에 거주하며 사우스 LA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 당국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지역 일대에 대대적인 주차 단속이 실시됩니다. LA시 교통국은 오는 14일부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한인타운과 웨스트레이크 지역을 포함한 LA 지역 일대에 인도 위에 주차하는 불법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011년 LA 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통당국은 주택 주차장 인근 차량 진입로나 인도 주변 조경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이른바 앞치마 주차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행자나 특히 장애가 있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난 6월 LA시 의회는 앞치마 주차를 다시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LA시 교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주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평균 $68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트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쯤 뱅크 ATM을 이용하던 한인 여성이 강도 피해를 당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여성의 뒤편으로 접근해 강제로 돈을 빼앗았으며 휴대전화 2대도 강탈했습니다. 강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추정되며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와이스톤 맥도날드 매장에서 62세 김장권 씨를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9일 오전 일당 중 1명이 먼저 체포됐으며 이어 다른 3명도 지난 6일과 7일 각각 2급 강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맥도날드 매장 인근에 있는 CCTV 동영상을 토대로 일당을 추적해 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스카터 변호사의 후보자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이 취소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따르면 우윤구 후보 변호인 측은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후보 등록 청원서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허 후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의 신청 철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허 후보의 교육위원 후보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8일 실시된 복권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금은 3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당첨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2억 3,8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잭팟 당첨금은 역대 당첨금 탑10 리스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가장 큰 액수의 당첨금은 2012년 6억 5,600만 달러였습니다. 메가밀리언 다음 발표일은 11일 오후 11시 59분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날씨에 곳에 따라 번개가 치겠습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